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순천 남도의 중심입니다. 교통도 고속도로 국도문에서 8년 지역이고 반면에 아주 아까 본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고령화 비율이 65세 고령화율이 한 35%가 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고 아마 전국 최하위에서 따지면 18위 정도. 저희들이 이제 본정구를 다 함께 만드는 청양을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는 변화와 행보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변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분장을 맡고 나서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이 중장기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비전이 없다는 그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10월 말에 1조 한 3천 되지만 지금 한 1조 5천 정도 넘습니다. 그 예산이면은 각 분야별로 새로운 성장동을 확보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좀 철저하게 이 국민이 행복한다는 건 뭐냐면 지역공동 회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역공동 회복을 어떻게 시킬 거냐. 저는 마을자치 중심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의 기본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부터 위에 마을자치, 그 다음에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이런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회복을 꾸려나가고 있는 거고요. 민간 거버넌스도 강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본을 만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력이 좀 특이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가서 오래전 세월상가에서 테레비 냉장고 고쳤습니다. 여름 작성이 안 맞아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과수원을 한 10년 했어요. 과수원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중간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제가 도에서 그러다가는 농정파트에서 주로 많이 있었고 기획파트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농정국장하고 자생경국장하고 기획관까지 다 있고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도에서 농정국장 하면서 삼동협정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틀은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규모화된 운동, 그 다음에 거기에 중후성 용서면허 정책. 이제 저는 그대로 지금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규모화된 용도는 700만원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농협과 함께 유통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우리가 15개 품목을 정했어요.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 기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양은 지역이 좋기 때문에 물량으로 신고할 수 없다. 그냥 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메론이다. 그럼 당도가 12% 이상해야 되고 균도 뭐 이렇게 다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포장재 지원을 해주겠다. 엄선해서 그 기준에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류비용하고 포장재를 과감하게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좀 품질을 관리 나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소외되는 중소 영세농은 푸드플랜을 합니다. 푸드플랜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집중하려고 우리가 농업지원과에 썼는데 농업정책과하고 농촌 공동체과 두 개를 나눴던 거예요. 이 푸드 플랜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푸드 플랜의 사업으로 가서는 지속하는 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와 마을만들이 같이 결합해서 갈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농촌 공동체과를 만들면서 거기에 주민자치 마을만 농촌 기획팀, 푸드 플랜, 공동복지, 농촌개발, 농촌활력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사한 그런 기능들을 같이 이제
용복하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을 공무원들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대공무원 했지만 공무원 조직까지는 안 된다. 이건 천상 민간 조직에서 일정 부분을 더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활성화재단이 안 됩니다. 활성화재단이 이제 이사장이 2분 주고 사무처장 1명에 지금 2개 센터에 54명인데 그 사무처장은 사실 여기서 전문가를 영입을 했어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저희들이 삼고초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모셔왔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 누가 오나요? 지금 정한열 전에 어디 그 완주 완주에서 그 일을 경험했고 농식품부에서는 굉장히 나았어요. 두개 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인데 이제 마을 먹거리는 이제 프리프는 가지만 그 이외에 이제 마을 만들기 또 도시재생, 그다음에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이걸 같이 다 아우러서 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게 쪼개가지고 막 하면은 사실은 저희같이 좁은 지역에서 막 자꾸 재단 만드는 것을 많이 만드는데 농사를 그렇게 일단 통합으로 가고 이게 좀 규모가 되고 정말 전문성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분리를 하려고 해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상향이 정통적인 농업지역인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데 40%.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는 데까지 인구까지 합하면 60%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푸드플랜이 청양에서 생산지역에서 청양에서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된다. 그럼 대도시역에서 팔 수 있는 밖에 없지 않냐. 물론 여기에 이제 1호점은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현상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 하카동에 전통 그 로컬푸드 매장, 먹거리 매장을 만들었어요. 한 87억 들었지? 한 500평 규모. 1층은 매장, 2층은 로컬푸드 식당. 아직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8월에 오픈했는데 지금 한 10억 이상 17억 근데 문제는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얼마나 나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먹거리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을 팔아야잖아요. 청양 농산물을. 그런데 판매하는 그 품목이 5, 600개가 돼요. 그걸 청양에서 다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주보는 것이 기획서설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로컬푸드 가려면 기획서설 체계를 갖추자. 이거는 언제 누가 어느 시기에 어느 농산을 얼마만큼 생산할 거냐 이거를 다 의향조사를 해서 그 체계를 갖추자. 근데 다 품목으로 가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농민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눈에 보여야 따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단을 벌였냐 기준가격 보장제라는 수단을 내서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기획서는 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차피 지금은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갖게 하고 5년 정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걸 농민들이 친환경 하십시오 따라오겠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기획생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가격 보장해주자. 그럼 기준가격 어떻게 정할 거냐? 농민들하고 이제 생산비, 생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구매시장 가격, 이걸 매월 그런가? 매일 합니다, 매일. 그걸 조사합니다. 이제 생산비 같은 게 틀이 딱 나와 있으니까 시장 가격만 조사해서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이다.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럼 시중 가격이 500원 계획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500원 우리 행정이 보존해요. 기준가격 보존. 그 수단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전국 최초일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마트는 거기 가시거든요. 가시면 보면 거기 우리가 타운을 만들었어요. 저는 농업과 관련된 유사시를 한 줄로 모아둬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다. 활용을 할 수 있다. 근데 보고 있는 그게 지금 가공센터, 방가공센터, 물류센터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안전성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제 한 7월부터 가공이 되는데 그러니까
농가에서 수입한 농산물 거기에서 이제 안전성 검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된 농산물에 대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도시에 팔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 구기자, 그다음에 산채, 그다음에 친환경 요거를 또 추가로 확보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센터하고 전처리 시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전처리 시설까지 거기에 다 한 군데 다 들어갈 겁니다. 이따 가서 한번 설명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할 때는 분수가 품질이 인정되겠다. 분수 품질 인증계. 그렇게 하자는 청양에서 나온 농산물 그건 정말 안전해. 믿을 수 있어. 맛이 좋아. 뭐 이런 우리가 내가 농민은 항상 하는 얘기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2, 4년 고생해야 됩니다. 당신도 감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농민들한테 기회시도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간다면 이제 2, 4년 후에는 청양 팔로는 걱정을 못했다. 지금도 이제 청양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산채로 같은 거는 청양에서 생산하다고 부추 생산하다고 지금 그런 생산체계를 조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홍콩 같은 것도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지들이 좀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저는 로컬푸드 만두를 치거든요. 최고 만두를 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농식품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이 시스템은 저희 같은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완전 그걸 못 갖췄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안전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고 거기 부대 시설도 다 지어주려면은 한 1년, 2년 후면은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푸드 플랜트를 롤모델 되겠다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전국에서 농식품부에서 그전에 각 작산처에서 우리 푸드플랜, 독가스도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만두였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농식품에서 청양 가서 배우라고. 그 정도로 지금 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선수 교체가 되죠. 선수 교체. 네. 저도 전에 그 서울시 의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벤치마킹 하자고 해서 완주를 갔었어요. 그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서울시의 친환경 우산급식 이런 정책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같이 갔었거든요. 맞아도 싶거든요. 그 후적편 이동도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아까 이제 동네자치, 주민자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이 주민자치 업무를 했어요. 시장으로서 뭘 했냐 주민세. 그래서 주민세는 무조건 다 100% 주민자치 취업에서 협약을 했거든요. 근데 한 군데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세가 청양 인구 얼마 안 되니까 1억 조금 넘는 거예요. 1억 한 2천 정도. 근데 그거 다 쏟아 부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서 지금 한 3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데고 다른 것이 전 마을별로 수별 지원 사업을 좀 하자. 다 주면 안 되고 마을별로 우리 마을은 금년에 어떤 일을 할 건가 계획서 한번 받아보자. 시음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말 적정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많이 아니고 200 내지 300만 원씩 줘서 동물교육 좀 시키자. 그냥 5개 마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예를 들어 전설이 뭐가 있는데 이 전설을 활용해서 뭘 한다든지 책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뭐 주기적으로 뭘 한다든지 하다못해 꽃도 좀 갖고 마을한테 갖고 하천도 좀 갖고 이런 사업들이죠. 일단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공동체 힘들거든요. 주민들 모여서 자꾸 내 얘기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가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아직 우리가 내부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청양 같은 장난감은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 모델을 하랍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청양읍에서다가 지금 우리가 쉽게 운영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촌 활력 친환경 프로젝트인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사람이라고.
어차피 진대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뭐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이 신한역에서 70억을 우리가 확보 정말 어렵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저는 이거 확보하려고 팀장까지 바꿨어요. 왜냐면 다른 건 되게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이잖아요. 이건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지역에 사람을 좀 키우자 이런 주제에서 했는데 이 농식품에서 당초에는 굉장히 저희한테 그 점수를 안 줬어요. 후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농식품부에서도 청양 모델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물론 하드웨어도 투입되지만 이 사람을 좀 키우는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청년 지금 스타트업이 이제 8개인데 이게 되게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각종 공모사업 같은 걸 하는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나중에 청수 누가 할 거냐. 그럼 내가 청수 동아리 만들어. 그럼 나중에 너 청수해. 그 다음에 무슨 뭐 시각 디자인, 웹 디자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농업 관련된 그런 조직.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그걸 육성을 하고 있고 지금 한 8개 팀이 하고 있는데 아주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그 액션으로 성장할 경우는 이건 기존에 이제 그렇다 기성세대들이 같은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이 가공이라든지 이런 생산자 조직들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 육성하는 거고 행복동의 프로젝트는 저는 이 현장에서 현장 활동가를 좀 전문 현장 활동을 육성해보자. 예. 정에 얼마가 됐건 간에 그 지금 그 전문가 양성 과정, 현장 활동가 양성하는 그 과정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저는 일단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저희 민선 7기를 보호해서 공공기관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하고 기후환경 연수원 2개를 있는데 2개 다 청양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이 산자보험인데 285개에서 지금 폐교 부지에다가 그 사회적 경제 충청남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창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인크레이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는 저희 고추문화마을이라고 숙박중심의 시설이 있어요. 근데 한 4억 1년에 적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거기를 아주 확 바꿔보자. 관광, 힐링, 체험 이런 분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 공동 특화단지를 만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서 지금 기본 계획 계획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 젊은 일자리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문화 예술 단체라든지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일단 사회적 경제 조직을 좀 더 많이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단순히 마케팅, 배우기장 이런 걸 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청년을 금년도 지금 청년을 해로 선택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푸드플랜 집중해서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금년은 청년을 해로 가자. 근데 우리가 청양이 3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청년 인구가 한 2,200명밖에 안 돼요. 저 2,700명이고 22%. 이것도 45세까지 해서 청년 인구 나이를 45세까지 늘려서 했을 때 22%. 예. 20세, 45세까지. 여하튼 저는 제가 청년회로 간다니까 지역에서 내년도 선거인데 청년 몇 명 된다고 청년이 가냐 노인을 해라. 저는 정책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청년을 선포를 하고 청년 정책에 집중을 하는데 전 청년 정책의 가장 문제가 크게 3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활동 공간 어떻게 확충의 문제를 보고 그 일자리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공모사나 이런 사업들을 크고 적고는 차이는 있지만 일자리가 조금씩 다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청양의 산업단지 그 다음에 스마트 타운을 조성하고 있어요. 20만 톤, 30만 톤 규모를 넣는데
그것도 지금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게 잘,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은 아마 청년 일자리는 물론 인구 증가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거죠. 네. 주거 문제는 청양이 촌이니까 뭐 집에 나무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읍내 특히 지역은 이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주택을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300세대 예. LH를 걸고서 그 임대주택, 그리고 정산은 100세대, 아까 고령자부터 127세대 짓고, 또 민간 아파트도 한 200세대를 유치했어요. 이제 토지 대입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LH로 협의해서 청년들의 좀 주거 공간을 좀 확대를 하자. 예. 좀 할당을 좀 해줘서 예. 룸을 좀 만들어준다고 예. 활동 공간 문제는 저희들이 이쪽에 청춘 거리를 별도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여기는 그 농촌 활력화 사업을 두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를 청년 거리를 해서 주말에는 청년들이 좀 공연도 하고 청년들이 작업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을 하려고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내년부터는 시행할 건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청년 수당이라는 걸 했어요. 25세고 45세 됐을 때 60만 원씩.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 수당이라고 해서 청년 취업 수당. 예. 이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 업체에 취업할 때는 면접을 때 얼마 주고 취업해서 1년 지나면 얼마 주고 전체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해주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스타트업 청년들 그 조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여기 한전 건물이 여기로 신축해서 나가서 공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7월부터는 아까 이제 스타트업 크게 스타트업 조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그들 창업 공간 활용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여하튼 이 청년 문제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뭐 한 60개 사업을 정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청년의 해수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바뀌진 않아요. 지속과는 청년시장을 가지고 왔으면 틀을 좀 만들어요. 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11월 22일 날은 이제 공동체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마을 공동체에서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축제장을 마련해서 사기를 같이 하면서 지금 하겠습니다. 그 뒤는 이제 고대권 가지고요. 15쪽 보시면 달성시 농수원 특별위원회하고 또 자치분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민간 협치 그 모델을 굉장히 좀 보고 있고 관심 있게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자치분권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청양에서 회의까지 했어요. 예. 지금 문제도 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는 분수가 뭐 이러한 해가지고 다 끌고 갔다면 저는 지금 시대에 항상 분위기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행정 참여를 하는 행정이 무슨 일이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 국민들 행정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분수에 나오고 다르게 가야 돼요. 행정을 다르게 가야 되고 행정을 분수를 이끌어내면 국민들이 따라오게 참여하겠냐. 우리부터 스스로 더 열심히 하자.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을 잡고 가르쳐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쪽에서 지금 행정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통이 제대로 끝났고요.